건강하시죠? 안 건강하신가요? 그래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도 쓰고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것인가 하는 노력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은 또 의외로 너무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뭘 먹어야 되는지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이제 좀 헷갈린다, 혼동스럽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건강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잖아요.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 또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과연 어떤 게 정답일 것이냐. 이걸 내가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알고 또 지식도 쌓아놓고 그걸 내가 또 어떻게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좀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해요. 홈쇼핑에서 많은 것도 사오셨죠. 건강기능식품 좋다고 하는 것들. 근데 이게 매번 바뀌니까 할 때마다 사야 될 것 같아. 이제 이거 먹으면 왠지 좋아질 것 같고 또 이거 먹으면 왠지 살이 빠질 것 같고 또 다른 날 보면 또 다른 프로를 하면서 또 판매하고 있으니까 또 사야 될 것 같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을 안 하고 있으면서 뭔가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많이 찾을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일상생활에서 좀 해야 될 것들 또 안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 이걸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때문에 병이 가장 많이 생길까요? 어떠한 원인 때문에? 노화. 자, 노화는 당연한 걸까요? 네. 몇 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100세? 됐다고. 됐어요? 만족해요 그냥. 그래요? 더 막 오래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쵸.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항상 나이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내가 무릎이 좀 안 좋으면 나이 먹어서 이제. 좀 흰머리가 나면 나이 먹어서. 이제 좀 걸어가다가 좀 힘들면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맨 입에서 나이 먹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뇌에서 어떻게 되겠어? 너는 나이 먹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어떻게 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 먹어서 이렇다라는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입에서 나온 대로 뇌에서는 내가 말한 대로 해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늙었으니까 빨리 죽어야지 맨 이런 말 하시잖아. 내가 죽어야지. 근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주인은 죽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고 병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 건강하게 젊고 건강하게 안 아프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셔야지 왜 나이 먹어서 나이 탓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에 생기는 원인이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눈 뜨면 스트레스예요. 그러잖아요. 좀 없었으면,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너무 많아. 눈 뜨면 스트레스.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어떤 사람은 많이 안 만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완사가 스트레스예요. 그 스트레스도 내가 생각하기에 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로 작용을 안 한다라는 거고. 근데 이것을 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또 병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그냥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나만 이럴까 이러지 마시고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되게 많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젊고 건강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만 잘 지킨다라고 하면 훨씬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지킬 것이 과연 무엇일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몸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입으로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입으로 어떠한 먹거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가장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살아가는데 내 몸에 필요로 하는 연료를 좋은 연료를 공급을 시켜주는 것하고 내 몸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연료를 공급시켜주는 것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배부르게 먹으면 건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자동차에도 연료가 있잖아요. 어떤 차는 휘발유를 내야 되고 어떤 차에는 경유를 내야 되고 또 어떠한 기계는 등유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유를 넣어야 될 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어도 문제예요. 휘발유를 넣어야 될 차에다가 경유를 넣어도 문제예요. 그러면 망가진 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연료가 있는데 그 연료를 잘못 넣어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거 아무거나 넣어주면 우리 몸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물론 알아서 해주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넣어줘야지. 휘발유 차에다 경유 조금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 근데 그걸 많이 넣어준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첫 번째가 일단은 음식이에요.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근데 이 음식 중에서 이제 먹지 않아야 좋을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들 중에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독소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독소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제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입으로 들어오는 것들. 밖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고 또 내가 좋은 것들만 먹지만 내 몸 안에서도 또 독소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서 내부에서 안에서 생기는 독소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생기는 독소의 이제 가장 많은 것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일이 일어났어요. 일이 일어나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이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러면 결과가 틀려져. 그래서 뭐 내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다시 좋게끔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죠. 또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또 안 좋게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일어나 버렸다. 그러면 그 일어나는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바꿔진다. 그러니까 계속 안 좋게 생각을 하면 안 좋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하면 감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 작용하는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들 중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제 물론 아시겠지만 그 육류는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육류 고기 괜찮아요.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될까요? 적당하게. 혹시 고기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살아요. 살긴 할것 같은데. 살긴 할 것 같은데 이 고기 먹는 맛에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꼭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버리셔야 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동물이에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사람하고 식물하고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 다 살아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식물도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플러스 이 동물들은 감정이 있어요. 동물들 감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혹시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세요? 안 키우세요? 키우는 집에 이제 요즘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애완견한테 이렇게 잘 안 해주면 걔네들도 잘 안 해주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잘 안 해주면 막 해코지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주인이 오면 이렇게 막 꼬리가 흔들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 이게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도 어떻게 생명이 있고 감정이 있어. 근데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사람한테는 또 한 가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의식이에요.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동물들은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그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 지금까지. 그러면 잘해주고 내가 필요한 거 다 주고 있어. 그러면 어느 때는 어떻게 나한테 나를 때리고 막 이래도 그래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겠지라고 하고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동물한테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오늘 한번 가서 딱 때려봐. 그럼 어떻게 달라진다니까. 무슨 생각이지? 본능적으로만 반응하는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안 좋겠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지만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하고 참는 게 사람인 거야. 근데 한 대 맞았으니까 너는 2대를 맞아야 돼. 이건 어떻게 보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도살장에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우리가 소 도살장에 가면 소를 이제 이제 소가 이제 순서대로 이제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잖아요. 이제 끌려 들어가면 소들이 또 울어요. 안 죽고 싶다 이렇게 한다고. 막 버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강제로 끌고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소가 막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대기하고 있는 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눈물을 흘리고. 근데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를 또 집어넣고 잡아가지고 우리가 먹고 있다니까. 그 우리들끼리인데 우리가 언어 소통이 안 되는 어떤 누군가가 우리들에서 한 명씩 잡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다음 내 차례고. 근데 이러한 동물들을 꼭 우리가 취해서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질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는 과정에서 엄청난 독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 독소가 우리 몸에 작용을 안 좋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화가 나면 몸에서 독소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냥 위에서 웃고 있을 때하고 화날 때하고는 몸에서 이 풍기는 이 독소 양이 틀려요. 그러니까 독소를 품어내는 가장 이제 많은 곳이 피부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눈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을 보면 이 사람이 독기를 품고 있는가 안 품고 있는가. 근데 그래서 어떻게 싸우면 어떻게 째려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냥 좋게 보면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째려보고 있으면 어떻게 독소가 많이 막 품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살기를 느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동물들을 우리가 취하면 우리 몸에 크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꼭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된다. 왜냐하면 식물에도 단백질이 다 있거든요. 모든 식물에는 단백질이 다 있어요. 식물에 단백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식물에 취하는 단백질만큼 우리가 과연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충분합니다. 왜 충분하냐면, 자, 우리 이제 여기 음식이 입에서 들어오잖아요. 입에서. 쭉 내려가서 소화가 돼서 어떻게 항문까지, 대장까지. 이 길이가 9m예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길이가 9m. 우리 키가 2m가 안 되는데 9m예요. 꽁꽁 있어서. 그러면 여기 안에 이제 이렇게 여기에 점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점막. 이 점막이 뭘로 되어 있냐면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이 점막이 매일같이 떨어져 나와요. 매일같이 떨어져 나오는데 이 점막에 단백질이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0%를 제어하려고 해요.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떨어져 나오는 세포의 단백질을 다시 제어하려고 하는 거야.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유용하냐. 근데 여기서 20% 얻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동물성 단백질. 우리 몸이 세포 점막에서 떨어져 나온 게 식물이 아니잖아요. 이게 동물성 단백질을 쓰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여기에서 어떻게 나머지 우리가 꼭 여기서 80%를 채워서 100을 맞출 필요는 없는 거예요. 좀 이렇게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소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가득 채워야 될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한 70% 정도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로 이게 다 가능해요. 이게 다 취할 수가 있다고 나머지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굳이 섭취를 안 해도 0.8g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0.8g이라고 하면 60kg 나간다라고 몸무게가 그러면 68, 48 하루에 먹어야 될 게 48g이에요.
하루에 섭취할 단백질이 48g. 그럼 1g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몇 그램? 60g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기를 먹어요. 삼겹살 집에 가. 1인분이 몇 그램? 하는 거니까 이제 식당에서는 그쵸. 1인분에 200g. 네, 200g. 그럼 1인분만 먹어요. 2인분씩 먹을 때도 있죠. 그럼 400g.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60g 먹어야 되는데 200g 들어왔더라고요. 얼마만큼 더 오가요? 140g 더 먹은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거 우리 몸에서는 계속 분해를 시켜야 돼. 근데 분해를 이제 너무 힘들어서 분해를 못 시키면 단백질이 또 돌아다녀요. 또 돌아다니면 백혈구가 다 잡아먹어야 돼. 근데 못 잡아먹으면 뇌혈관에 쌓여요. 뇌혈관에 쌓여가지고 뇌질환이 생기게 된다.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조금씩 먹으면 괜찮은데 우리 애들은 고기가 안 올라오면 밥을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어떡해. 그냥 굶기는 게 낫지. 굶기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이걸 여기에다가 플러스 뭘 먹어? 우유도 먹죠. 매일 우유를 먹어. 그 다음에 유제품 먹어. 유제품 먹어. 너무너무나 많은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장 많은 문제가 염증을 일으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병의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이 염증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을 만한 먹거리를 일단은 최대한 좀 줄여보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것을 좀 최대한 적게 먹어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굶겨보라고. 언제까지 안 먹인가? 그러니까 배고프면 다 먹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꼭 고기를, 육류를 반찬으로 만들어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버리시라. 그러면 우리 애는 키 커야 되는데 꼭 키우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될까요? 육류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키 큰 사람이 오래 살까요? 키 작은 사람이 오래 살까요? 키 작은 사람. 어떻게 하셨어요? 키 작은 사람이 오래 살아요. 그럼 키워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그냥 놔둬야 되잖아. 근데 막 인위적으로 키우려고 하잖아요. 인위적으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성조숙증이 생겨요. 성조숙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성장 호르몬을 우리 몸에 주는 거예요. 자, 성조숙증이 생기는 첫 번째 원인은 성장 호르몬 이 때문에 성조숙증이 생기고 두 번째는 항생제 때문에 성조숙증이 생겨요. 항생제. 이 항생제가 뭐예요? 약 때문에 약. 먹는 약. 머리 조금만 아파도 약 먹고 속이 좀 싫다고 약 먹고 어디가 좀 아프다고 해서 약 먹고 이러한 약에 의해서 항생제에 의해서 성조숙증이 생겨요.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우유라든가 유제품 때문에 성조숙증이 생겨요. 소는 태어나자마자 새끼가 태어나면 얼마 안 있으면 뛰어다녀요. 아시죠? 얼마 안 있으면 뛰어다녀요. 근데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얘가 태어나서 안 넘어지고 걸어다니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2, 3년. 1년? 1년 내마다 1년 만에 걸어다닌다는 것은 안 넘어지고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지. 3년, 4년. 적어도 막 3살, 4살 3살. 이렇게 되어야 그나마 안 넘어지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정상적인 성장 속도는 어떻게 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는 어떻게 이제 나자마자 정말 몇 시간 안 있어도 뛰어다닌다니까요. 그리고 사람한테 어떻게 그걸 먹이게 되면은 성장 속도가 빨라지겠죠. 빨라지는데 우리 몸은 항상 비정상적인 세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세포도 있지만 비정상적인 세포도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세포의 성장 속도도 빨라지고 비정상적인 세포의 성장 속도도 빨라져요. 그러면 이제 정말 안 좋게 비정상적인 세포의 성장 속도가 빨라져서 병이 생긴다니까. 특히 암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암이 너무 많아요. 17살에도 암 걸리고 20살에 암 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이 암병동이 너무너무 많아요. 암으로 죽어가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암 걸린다라고 하면은 60이나 70에 걸리는 것이 그냥 의례껏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러한 항생제라든가 성장 우리 애들 키워야 되니까 이 호르몬 주사 막 맞추고 막 이러잖아.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몸 상태를 만들어 가면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게 성장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키가 작은데 너는 커야지 이렇게 하면서 키 크는 것에도 너무 많이 이렇게 문제 생각을 하고 다른 애들 다 크는데 우리는 안 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이게 빠른 성장을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한테도 다 항생제를 놓습니다. 사료에가 다 항생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을 빨리 키우는 거, 돼지라든가 소를 빨리 키워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게끔 해야 돼.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면 얘네들 잡아서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어도 항생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동물들을 잡아서 먹으니까. 그러면 계란에는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어요. 계란에도 들어갔다. 매일같이 계란을 한두 개는 먹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 여기도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먹고 살아? 이럴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해. 진짜 먹을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거야. 그래서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줄여나가고 내 몸에 쌓이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런 것들을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육류를 섭취를 해야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건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사람들은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이걸 먹게 되면 막 기운도 나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생각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육류라든가 이 우유라든가 이 유제품, 얘네들. 우유가 우리 몸에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우유에도 항생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우유에 원래 이제 카제인 A2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유에. 그런데 그 우유를 생산해내는 소 있잖아요. 우유를 많이 짜내는 소가 홀스타인 종이에요. 이 홀스타인 종이 2000년 전에 돌연변이가 일어났어요. 돌연변이가 일어난 소에서 우유를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카제인 A1으로 바뀌었어요. A1으로. 그래서 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전자에. 염증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 카제인 A2가 그대로 지금까지 나오는 우유는 뭐가 있냐면 염소에서 짜내는 우유. 사냥, 양에서 짜내는 거나 염소에서 짜내는 것은 카제인 A2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소에서 짜내는 것은 카제인 A1으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는 무조건 좋다. 근데 사실은 이런 말도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어요. 나 소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산 농가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안 먹어야지. 근데 많은 사람 또 그것도 의견도 분분해. 근데 어떤 사람 먹으라고 또 이야기 하잖아. 근데 저도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유 먹지 말아라고 제가 원고를 써놓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다니까.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한 그룹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축산을 하는 농가들한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고기 먹지 마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침 꼬박꼬박 드시지 마세요라고 하면 어떡해. 그렇지 않아도 쌀도 안 팔린데 먹지 말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새끼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근데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고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다 답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유, 유제품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은 다 도구로 작용하는 거예요. 식품 첨가물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어떻게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과자도 가끔씩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혹시 라면 안 드시고 사신가요? 라면? 혹시 안 드시는 분? 나 건강을 위해서 라면 안 먹는다. 아 진짜 안 드세요. 그래요. 진짜 맛있는데.
1년, 2년 됐어요. 그래요? 2년 됐어요. 어. 아, 위가 안 좋아서. 아, 이거 안 좋아서. 다행히 이거 안 좋아서 안 드시는 것이다. 근데 정말 우리가 가끔 가다가 라면 먹으면 너무 맛있어. 예, 술 한잔 먹으면서 라면을 안주 먹어서 너무너무 맛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음식, 그냥 밥 먹는 것처럼 드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쩌다 드시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쌓이지 않도록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집에 청소를 하시잖아요. 안 하신가요? 하시잖아요.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 몸속도 청소를 하고 이게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평생을 살면서 청소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저분한 것을 많이 넣어주는데 청소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집 청소한 만큼의 10분의 1만 청소하면 우리는 안 죽을지도 몰라요. 좋아하죠. 네? 좀 어떻게 해요? 왜요? 그래도 오래 갔는데 싫어요? 죽어줘야지. 아, 죽어줘야 돼. 누구 자식들 위해서. 근데 그래. 근데 항상 우리 사람들이 그래.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살 수 있는 한은 살아야지.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지. 근데 내가 치매 걸렸어요. 70세 치매 걸렸어. 100살까지 살아. 이것은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삶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로서 살아야 되는 건데 내가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30년 더 살면 뭐예요? 그런 삶은 의미가 없는 거고 정말 건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기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암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다 늙으면 안 걸려야 되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암에 안 걸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병이 안 걸릴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젊고 건강하게 살다가 내가 이 생을 마감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오래 살.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다 하잖아. 시어머니가 이제 병을 알아가지고 병을 누워있어. 근데 너무 이제 오랫동안 안 돌아가시니까 며느리가 병수발을 하는데 그래서 며느리가 한 번 가서 그랬다. 어머니 천국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천국이 너무 좋더라고 하는데 그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너무 좋지. 그럼 너 같이 가자 이랬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저는 애들도 있고 아직까지 애들이 어리니까 조금 이따가 어머니 따라갈 테니까 어머니 먼저 가서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계시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하는 말. 그러면 애들하고 같이 가자. 물론 천국이 좋지만 이 생에서 정말 잘 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그래요. 아무리 까딱까딱 해도 죽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살고 싶은 것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숙소를 잘 배출하는 방법, 배출을 하는 방법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배출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안 드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구로 작용하지 않는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자 채소 또 이제 과일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과일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과일은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데 과일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되는 거 같아요. 자, 이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일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질 줄 알아요. 그런데 과일은 절대 우리 몸에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는 과일을 좋아해서 그렇죠. 과일의 뭐 때문에? 과일의 당 때문에. 당. 그리고 과일 안에 들어있는 씨앗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씨앗이 좋은 거라고 했는데. 씨앗이 좋은 거라고 했는데 씨앗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자, 이제 이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에서 이제 열매가 이렇게 맺혀져 있어. 열매가 맺혀져 있고 여기 안에 이제 씨앗이 있잖아요.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이 씨앗은 내 새끼예요. 그잖아요.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다시 나무로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씨앗이 다시 땅에 떨어져서 발화가 될 때까지는 될 수 있는 그때 성장을 시켜줘야 된다고.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아직 숙성이 안 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 동물들한테 못 따먹게 한다고. 내 자식도 따먹으면 너 죽는다 하고 여기서 독을 많이 발생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익지 않는 과일을 따서 먹으면 막 입이 막 문제가 생기고 혀가 이게
이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고 이제 이런 섭리와 마비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독 때문에. 그래서 얘가 다 숙성이 돼서 떨어질 때까지는 이 나무에서는 독을 발생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과일들은 나무에서 완전 숙성될 때 안 따요. 미리서 딴다. 미리서 따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익혀요. 그러니까 씨앗에서는 그래도 독이 있는 거예요. 나무에서 숙성이 안 됐으니까. 근데 제일 많이 먹고 있는 게 뭐예요? 토마토 다 팔았을 때 따거든요. 팔았을 때 따가지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익혀요. 근데 그 씨앗처럼 우리가 다 먹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토마토는 대표적인 이 토마토는 간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너무 안 좋아.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절대 토마토를 드시면 안 돼요. 그런데 간이 안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도 토마토를 드시면 안 돼요. 그럼 피부에 굉장히 좋다고 나오는데. 하나의 성분, 토마토에 있는 성분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분, 그 성분은 좋죠. 비싼 거. 하나만 싸. 네. 이제 이런 것들은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하나 과일을 보면, 자, 봄에 과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봄에. 요즘에 딸기 나오는 나와요. 요즘 말고, 원래 그냥 그 노지에서. 껍질. 봄에는 원래 과일이 나오는 과일들이 없어요. 봄에 나오는 과일들이 없다. 그쵸? 봄에는 나오는 과일들이 없어요. 겨울에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과. 사과 겨울에 나와요. 나와요. 자, 봄과 겨울에는 과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만 나와요? 가을하고 여름하고만 나와요. 그럼 우리가 과일은 언제만 먹어야 되느냐? 이때만 먹어야 됩니다. 수박은 수박 언제 나와요? 여름에. 그러니까 이때만 먹어야 된다. 괜찮아 이것도. 먹어도 되는 건지. 괜찮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도 어떻게 먹는 계절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사시사철 나와요. 그러면 봄이라고 하는 계절에 과일이 없는데 하우스 재배해서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당도가 햇빛이 강도가 약하니까 당도가 높을 수가 없어요. 겨울도 햇빛이 약하고 봄에도 햇빛이 약하니까 당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당도가 안 올라가 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인위적으로 당을 높인다. 뿌려가지고. 그럼 이 당이 어떻게? 이 당이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킬 거 아니에요. 췌장에 문제를 일으켜. 소화기관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당뇨의 문제도 생기고 췌장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장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분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제철에 나온 과일들만 여러분들 좀 드시려고 노력을 하시라. 겨울에 나오는 수박 남들은 다 먹는데 우리 집은 수박을 안 먹어요. 엄마 아빠 그렇게 돈이 없어요. 이렇게 요즘 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겨울에 먹는 수박은 그것은 내 몸에 절대 이롭게 작용하는 수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과일은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건 옛날 이야기. 정말 옛날 이야기고 지금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채소들은 씨앗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씨앗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풀을 뜯어먹고 살아요.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약. 이건 우리가 약국에 가면 한자로 이렇게 약자 이렇게 적어졌잖아요. 이 약자가 여기 위에 이자가 풀초자에 풀이라는 뜻입니다. 풀초자에 플러스 여기 밑에 얘가 즐거울 낙자예요. 아 즐겁다라고 하는 즐거울 낙자. 그러면 약은 뭐냐? 내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뭘 뜯어 먹어야 돼요? 풀 뜯어 먹어요. 이게 약인 거예요. 그냥 병원 가서 뭐 진통제 먹고 이게 약이 아니라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풀을 뜯어 먹고 사는 것이 내 몸에 약으로 작용을 하는 거야. 이것부터 지키려고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병원에 어디가 좀 안 좋으면 약국에서 약 먹으면 되지, 머리 아프니까 약 먹으면 되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그냥 쉽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건 아닌데 정말 어려워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이 있으니까. 몰라서. 그렇죠. 모르기도 하고 또 안 바뀌어요.
또 해온 것들이 있어서 잘안 진짜 바뀌어요. 이거. 예. 그래서 가장 기본은 햇빛을 잘 보는 거. 햇볕 보면 그 피부암 걸린다 이건 아니에요. 피부암 걸린다라고 하면 시골 사람들은 다 피부암 걸렸어요. 근데 우리 몸은 절대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 방어하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독소를 빼내는데 이러한 독소들, 내 몸에 들어온 독소를 빼는데 가장 강력한 해독제가 물이에요. 물이 최고의 해독제. 안 먹는. 해독제 사주려고 하지 마시라고. 물 드시면 돼. 그런데 이제 물을 안 드시니까 어떻게 해독이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떤 것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려면 물이 필요하다. 커피 이런 것도 아니고요. 커피는 물이 아니잖아. 우리 물이라고 생각하는. 음료수가 물이고 커피가 물이고 이러시면 안 된다.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럼 안 돼. 왜냐하면 그 커피 같은 경우는 이뇨제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몸에 있는 수분을 빼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로서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커피 사이다 이런 거 다. 안 되죠. 절대로 안 돼요. 콜라도 콜라는 어디다 써야 되냐면 녹슨데 닦을 때. 잘 닦아줘요. 네, 엄청 잘 닦여요. 녹슨데 한번 콜라로 뿌려보고 닦아보세요. 정말 잘 닦여요. 자동차 휠 있잖아요. 광이 납니다. 닦아보면. 근데 그것을 내 몸에 넣어주면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될지 그거요. 팔아야지. 항상 맛으로. 근데 커피 좀 먹으면 치매에 안 걸린다고. 이제 원래 커피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커피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성제 역할도 하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건 아닌데 이게 로스팅하면서 이렇게 볶아서 볶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볶은 거 있잖아요. 생두 이런 것들로 커피는 괜찮아. 그런데 로스팅해서 볶아버려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터치커피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안 볶은 것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볶아서 한 것만 먹다 보니까 맛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래도 터치커피를 드시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도 어떻게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얼마만큼 먹어야 될 것이냐. 몸무게 1kg당 30cc. 그러니까 60kg 나가면 63, 18 하루에 1.8리터. 이만큼 드시라. 근데 그게 끓인 물이 나요? 아니면 생수가 나요? 생수가 나요. 미지근물이 나요? 제일 좋은 것은 그냥 실온에 놔둔 생수. 산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틀은 거예요? 집에서 틀어놓은 것도 괜찮아 원래는. 정수. 네, 정수기 물은 사실은 그때 보면 죽은 물이죠. 정수기가요? 네, 그래요. 정수기에는 미네랄이 없어요. 자, 정수기 물을 떠서 혹시 집에 그 화분 있잖아요. 있으면 계속 그 물을 한번 줘보세요. 사는가? 못 살아. 그리고 끓인 물을 혹시 한번 계속 줘보세요. 끓인 물 식혀가지고 남한테 한번 계속 줘보라. 어떻게 되는가? 못 살아. 미지근물 좋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정수기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끓인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돗물도 지금 근데 우리나라 수돗물은요 정말 좋아요. 네. 그냥 이게 이제 고정관념 있잖아. 이게 청소시켜갖고 이렇게 막 더러운 것들 해가지고. 근데 그 팔 때 막 보여주면 안 살 수가 없어요. 그쵸. 네, 쓰레기 네, 같은 다 보여주고 막 이제 이러니까. 근데 우리 여러분 이제 산에 이제 여름이 되면 산에 이제 휴가 같은 데 놀러 가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산에 가. 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이렇게 물이. 어떤 사람은 여기 위에서 놀아. 어떤 사람은 여기서 놀아. 늦잠 자고 늦게 가면 또 여기서 놀아. 근데 여기서 노는 사람도 여기 물에다가 그냥 머리 넣고 머리 깎고 들어갔다 나왔다 막 타고 여기 물 받아가지고 커피도 끓여놓고 막 이제 이런 데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안에서 여기서 뭔 짓을 했을 거야? 근데 뭔 짓을 했는지 모르거든. 그냥 내려오는 물이 그냥 그닥 더럽지가 않거든. 산에서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그래서 어떻게 밑에서도 막 물장구 치고 막 놀고 막 이러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럼 물속에 들어갔다 물도 마실 수도 있잖아. 그러잖아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5m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오줌을 싸고 똥을 쌌어도 5m 딱 내려오잖아요. 그러니 정화가 돼버려요. 이렇게 꿀꿀막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또 여기서 5m가 내려오면 정화가 돼.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여기서 부어버리면 어떻게 정화가 되겠어요? 정화 능력이 상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적당하게 들어오면 다 정화를 시켜요. 근데 매일같이 안 좋은 것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정화 능력이 상실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하면 절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라 하는 것도 약간 지저분한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떨어지면 집어서 먹어도 괜찮다니까요. 너무 깨끗한 데서는 절대 면역력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를 공격하는 너는 누구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얘네들하고 싸워요. 그러잖아. 남편이 날마다 그냥 여기서 집구석에만 있어요.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나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해주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 반응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게끔 만드는 거, 이것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깨끗한 거 먹고 너무 좋은 것만 먹는다고 해서 내 몸이 절대 건강해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비율이 있는 거죠. 너무 안 좋은 것을 많이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집에서도 남편하고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싸워야 이 싸움에 대한 면역력이 생긴다니까. 평생 안 싸우다가 50년 사는데 평생 안 싸우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이만한 일로 싸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싸움에 대한 면역력이 없으니까 이혼합시다 이러죠. 그런데 어떻게 젊었을 때부터 맨날 싸웠던 사람은 좀 이렇게 사건이 좀 커졌어도 어떻게 그러니 하고 또 살아.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잖아. 전혀 어떤 문제가 없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 애였는데 어느 날 그냥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얘가 삐져서 왔다라고 하면 엄마가 그냥 난리가 나. 근데 맨날 애들하고 싸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찢어지고 얘 찢어지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 좀 발전 더 찢어졌다고 해서 별로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면역은 약간 지저분한 것이 들어오는 것이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깔끔을 떠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최고의 숙제는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이만큼 드셔보시는 게 꼭 필요해요. 머리 아픈 거, 어깨 아프고, 손발 저리는 거 다 수분 부족이에요. 물 부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진통제 드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 드셔보시라. 12시에 식사를 했어요, 낮에. 2시가 되니까 배가 고파. 그것은 수분 부족이에요. 내 뱃속에 거지가 들었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수분 부족이에요. 내 뇌에서 물 먹으라는 신호를 우리는 배가 고픔 신호로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물 드시는 거. 그래서 꼭 물을 이만큼 드셔보세요. 그러면 정말 피부도 좋아지고 노화가 빨리빨리 안 돼요. 우리가 노화가 되는 것은 물이 빠져나가서 노화가 되는 거예요. 피부가 쫄쫄해지는 것은 수분 부족이에요. 그래서 일단 물을 꼭 날마다 드셔보시는 거 습관적으로 드셔보시게끔 꼭 하셔야 돼요. 그다음 좋은 공기 들어 마시고 움직이면서 좋은 공기 들어 마시고 그 다음에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이 필요해요. 우리는 건강하게 살려면 싱겁게 먹으면 안 되고 짜게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짜게 먹으면 살찐다. 짜게 먹어야 살이 안 쪄요. 오 마이 갓. 짜게 먹어야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 짜게 먹어야 체온이 올라. 우리 몸의 체온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소금밖에 없어요. 물과 소금만이 체온을 올리는 것이지 소금이 없이는 절대 체온을 올릴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는 왜 심각해? 그쵸. 그러면 내가 싱겁게 먹어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링겔을 놔주잖아요. 링겔은 식염수예요. 식염수. 식염수가 짠물일까요? 단물일까요? 짠물이에요. 0.9%의 짠 것을 농도를 맞춰서 넣어주니까 어떻게 체온이 오르면서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소금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짠 것은 소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라면 스프에 들어가 있는 짠맛은 소금이에요? 소금 아니에요. 미온이 소금이에요? 소금 아니에요. 그런 것을 짠 것은 소금이다라고 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천일염, 그
선일염이 많이 나오는 그 친안의 증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막 해서 나오는 소금을 드셔보시면 짠맛 안 나고 단맛이 나요. 뒷맛이. 그러한 좋은 소금을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생명체는 소금이 없이는 못 삽니다. 동물들도 공룡들도 옛날에 이동하는 동물은 다 소금기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바위에 막 소금기 막 이게 혀로 막 핥아먹고 막 이랬었다. 그래야 살거든요. 암세포를 죽이는 것은 물과 소금이에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것은 물과 공기와 소금이에요. 햇빛하고 이 네 가지 이게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지 또 암세포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햇빛 보시고 좋은 공기 들어 마시고 암세포들은 무산소 호흡을 하거든요. 산소가 없는 데서 살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내가 산소를 많이 공급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냐면 암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 나 못 살겠다고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좋은 곳에서 좋은 공기 들어 마시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산소를 많이 공급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또 산소가 산소 어떻게 알고 갔다 오셨는가? 그래서 좋은 산소를 공급시켜주면 우리가 훨씬 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이게 네 가지가 기본이에요. 이 네 가지가 기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에요, 사람. 네 가지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넉선자에 볼남자 썼다, 볼남자. 네 가지를 보고 살아라 해가지고. 우리가 독서실 가면 열람실 있잖아요. 그 남자 네 가지를 보고 살아라. 이걸 플러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 사랑 이 두 글자를 합쳐놓으면 삶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랑, 상 이 두 개를 합치면 삶이에요. 삶을 이 삶자를 풀어서 쓰면 살림이에요. 살림 잘하세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이 살림이라는 뜻이 뭐냐면 살림이라는 뜻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살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살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빨래하고 청소하고 좋은 반찬 해주고 건강하게 도움이 되는 반찬을 해주고 라면 끓여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살림인 거예요. 반찬을 막 이렇게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 첫 번째 과식. 배가 부르면 체온이 떨어져요. 무조건. 왜냐하면 그 소화를 시키는데 혈액을 위로 몰리게끔 하니까 손가락 끝, 발가락 끝으로는 체온이 이게 혈액이 빨리빨리 안 가요. 그래서 과식을 하는 것이 가장 체온을 낮게끔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인해서 여분의 어떤 에너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여분의 에너지가 다 지방으로 이제 가서 지방에다가 쌓아놓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살도 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방이 많아지면 또 몸속이 체온이 떨어져요. 그래서 비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80%는 얼마만큼이냐.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을 때 숟가락 먹는 게 소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감히 숟가락을 이렇게 맛있는 걸 놔두고 어떻게 감히 숟가락을 넣냐. 그래서 하지만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라고. 매번이 아니라 그냥 과식을 할 때는 해야죠. 정말 회식도 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먹으면 과식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과식을 하지 말고 조금 그냥 안 먹어도 될 때는 소식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를 제한을 해서 아 배고프다 라고 내가 딱 느끼잖아요. 그러면 세포 재생이 빨리 일어난다. 세포 재생이 빨리 일어나서 뭐가 되느냐, 장수 유전자 스위치가 딱 켜져요. 장수 유전자 스위치가 켜진다. 그래서 장수 유전자 스위치가 원 되면 어떻게 나는 장수할 수가 있어요.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거. 근데 배부르다 라고 하면 장수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요. 아 배고프다 공복 상태를 느끼면 스위치 원.
그러니까 전기 코드가 과부하가 걸려버리면 스위치 다 내려가는 버리는 것처럼 몸에서도 과식으로 과부하가 생기면 스위치가 다 꺼져버려요. 그래서 소식을 칼로리를 제한을 하시고 이렇게 소식을 하시면 장수 유전자 스위치가 켜져요. 그래서 노화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70대인데 60대처럼 보이고 50대면 40대처럼 보이고 40대면 30대처럼 보이고 하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네.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소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 상태를 약 12시간 공복 상태를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가 고파본 적이 없는데 물을 먹어도 돼요. 네, 물 드셔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12시간 공복 상태를 주면 해독도 잘 돼요. 해독도 잘 되겠죠. 그래서 저녁 식사 한 7시나 8시 정도에 저녁 식사를 하고 끝내시라고. 끝내고 그 다음날 낮 12시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마. 그러니까 물은요? 네? 아침에. 물 드셔야 되는 물만 드시라고 다른 거 드시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 아침 식사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점심 저녁 식사를 하시고 점심 식사 하시고 저녁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저녁 식사하고 나서 8시부터 그 다음날 낮 점심 드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그러면 죽기만 먹는 네, 죽기만 드시는 거예요. 누가 스트레스 받나는데 우리가. 왜 이거 스트레스 받아? 일거리가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스트레스 안 줘서. 아니 이거는 막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요? 배고파서 막 스트레스 받는 거. 그 배고파 스트레스가 내 머리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지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습관을 이렇게 바꿔보시죠. 한번 해보시고 엄청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 그게 왜 화장실 아침에 네. 화장실 네. 가는 그것도 그만 바뀌겠네요. 아니 안 바뀌어요. 안 받아. 화장실을 우리 TV를 보는 것은 음식을 먹어서 밀어내기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죠. 음식을 먹어야 나가지 이게 아니에요. 장이 움직여서 그 전에 먹는 것은 그냥 나가야 하는 게 정상인 것이지 꼭 먹어서 밀어내야지 나가야 된다. 이것은 밀어내서 나가는 것은 내 장이 그만큼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밀어내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은 스스로 움직여서 찌꺼기들은 그냥 수시로 그냥 내보내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도 나갑니다. 또 안 먹어도 나가게 만드셔야지. 그래서 이렇게 꼭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부터 앞으로 계속 하라고 하면 힘드실 거니까 일주일만 한번 해보시고 일주일만 내가 어떻게 또 바뀌는가 많이 하지 마시고 일주일. 그래서 물 하루에 한 2리터씩 드시는 거 하고 이거 아침 식사 안 하는 거 한 일주일만 딱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훨씬 더 에너지 이 수준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그러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 해독이 잘 됩니다. 몸에 독소가 빠져. 그래서 하루에 2끼만 드시면 우리 몸에 독소 배출 100%예요. 독소 배출 100%. 이제 독소가 안 쌓이니까 훨씬 더 건강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안 드셔야 될 거 있잖아요. 제가 먹지 말라고 한 거. 그러니까 가장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 당, 설탕하고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설탕하고 이 동물성 단백질하고 얘만 최대한 줄여 나가신다고 하면 정말 건강해져요. 그래서 얘는 한 21일 정도 하지 말아봐요. 3주. 닭가슴살은 닭가슴살은 동물이에요, 식물이에요. 계란은 동물이에요, 식물이에요. 동물성이에요. 그러니까 21일만 하면 3주만 한번 해보시라. 3주. 내가 몸이 정말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훨씬 덜 피곤. 정말 덜 피곤하고. 단백질을 여기서 안 먹으니까 네. 콩국물을 먹어요. 그쵸. 두부라든가 이런 걸로 그냥 식물성으로 드셔도 돼. 몸이 무거운 건 왜 그럴까요? 독소가 많으니까. 독소가. 네. 몸에 독소가 많으니까 무기력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지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살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살이 다 독기예요. 그 살이 그 지방이가 우리 몸의 독소는 지방에 쌓여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어디로 쌓여요? 뼈에 쌓여요. 지방과 뼈에 쌓여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독소가 많으면 그 뼈에 있는 독소를 뽑아 올려야 되니까 통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안 아프게 독소를 빼내? 그러니까 온 관절이 다 아파. 그래서 마지막 독소의 침착지는 뼈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생겨요. 골다공증이 생겨요. 그래서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독소 물질의 음식 때문에. 못 먹어서 그런지.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잘 아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이 감정의 상태를 잘 조절시키는 거 필요하다는 거 항상 좋은 생각을 하시라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라고 할 때 이 환자 있잖아요. 환자. 이 환자가 근심 환자예요.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 환자예요. 이게 환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평상시에 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환자가 안 되는 것이지. 환자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근심 걱정이 어떻게 많고 혼자서 이게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환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입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 한자가 입구자잖아. 입구자. 그래서 윗입술을 뜻하는 거야. 윗입술. 여기 아래에 있는 입구자는 아랫입술. 윗입술하고 아랫입술을 이렇게 바늘로 있잖아요. 이렇게 딱 뚫어놨어요. 뚫어놓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이거 어떻게? 윗입술, 아랫입술 바늘로 뚫어놨으니까 어떻게? 속에 있는 말을 못하고 산다라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시집가면 시집살이 했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아무리 잘해도 요거도 못해도 요거도 20년을 잘해도 요거도 먹는 거 왜 그럴까요?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막 덧칠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누구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진짜 벙어리 가슴 앓고 사는 거예요. 어떤 누구한테도 이야기도 못 하고. 그러니까 평생을 50년, 60년을 그렇게 살아요. 이거 어떻게 내 삶이 없는 거잖아 사실.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서 너무 고생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가 마음대로 하고 살아봐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게 치매라고 했어. 아 그래. 네. 이제 선물로 줬어. 지금까지 그렇게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고 너무너무 고생했다. 지금부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봐라 하고 선물을 줬다. 이거 마음대로 다 잊어버려야 돼. 그걸 과거를 안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어요. 잊어버려야 된다. 이거 어떻게 치매 앓으신 분들은요 정말 고생했어요. 삶이 너무너무 고생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치매 안 생긴다니까. 한량으로 사신 분들은 절대 치매 안 걸려. 지 마음대로 하고 사는데 뭔 치매가 걸려.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주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허리가 휘어지도록 그냥 뼈골이 그냥 끊어질 정도로 일하고 살고 그거 힘들다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치매 걸린다니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삶 자체가 힘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식들이 어떻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너무 고생하셨구나 라고 하고 모시고 살면 괜찮은데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잘 사는 거예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무 막 근심 걱정 갖지 말고 내가 살면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 해보면서 사는 게 필요해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보시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야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뭐 그냥 안 좋은 거 안 먹는다고 해서 병 안 걸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좋은 것만 다 먹어도 어떻게 걸려요. 스트레스 받는 걸려. 네. 좋은 것만 찾아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더 빨리 죽더라고요. 네. 빵 안 먹는다고 해서 건강히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 빵도 어떻게 정말 내가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웃으면서 먹으면 그건 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삶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그래.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내가 뭐 얼마나 산다고 이제 뭘 한다고 이러지 마시라고. 나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스토리.
이거 역사. 그냥 옛날 이야기 절대 하실 필요도 없어. 내가 옛날에 이랬다 이런 말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 미래는 내일은 사실은 올지 않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라고.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빨리 죽고 나이 젊으니까 늦게 죽고 이건 절대 아닌 거예요. 미스테리예요. 모르는. 그쵸.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것은 프레젠트 하잖아요. 현재 프레젠트 하면 뭐예요? 선물. 똑같은 단어인데 현재라는 뜻하고 선물이라는 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최고의 선물이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일 뭘 할까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할 것이냐. 내일부터 해야지. 뭐 하라고 하면 맨 내일부터 한다. 해석 좀 하세요. 이번 주 스케줄을 보니까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아. 다음 주부터 할게요. 다음 주도 안 될 것 같아. 이제 5월달 다 갔으니까 6월달부터 할게요. 안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의 내 상황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나한테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온 것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잖아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냥. 선택받은 사람. 네. 그러죠. 밖에 나가서 어디서 술 먹고 누구 친구 만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떡해. 내가 두 발로 걸어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워 할 필요가 없다니까.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항상 나는 건강하고 젊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항상 남 탓을 하면 안 돼. 남 탓을 하는 것은 내가 책임 안 지겠다고 하는 거야. 책임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남 탓을 하는 거야. 이것은 지금 내가 지금 이래서 나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지금 골병 든 것은 남편 때문이야. 근데 그 남 탓을 하는 것은 진짜 내가 책임을 안 지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는 다 내 탓이에요. 모든 문제는. 네. 나한테 병 생기는 것도 내 탓이고, 나한테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도 다 내 탓인 거예요. 절대 남 탓 아니에요. 내가 이 집안에 결혼만 안 했어도 내가 진짜 예전에 첫사랑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이렇게는 안 살 건데, 천만의 말씀 똑같아요. 네. 더 할 수도 있어. 그걸 어느 누구도 모르고 더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왜 내 옆에 지금 이 사람이 있을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옆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나한테 최고의 어떤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무시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많은 복은 사람한테 오는 것이지 어떤 누가 하늘에서 돈벼락을 떨어뜨려 준다 아니죠. 그래서 진짜 잘해야 되는 것은 내 주위에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이러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단골 손님들을 무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단골 손님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손님이 오면 새로운 손님 잡으려고 단골 손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단골 할 때 이 단골 한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피단자예요. 피단자 뼈골자거든요. 뼈골자. 단골 손님 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피가 되고 뼈가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단골이. 이거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에 새로운 사장님한테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라고. 그 사람 가면 어떡해? 가라고. 그 사람하고 인연은 오래된 인연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정말 이렇게 귀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 감정의 상태들을 잘 내가 컨트롤 하시면 호르몬의 균형이 잘 맞춰지거든요. 감정의 조절을 잘 해야 호르몬의 균형이 맞춰져요. 그래야, 그렇게 해야 되게 갑상선의 문제, 가슴의 문제, 자궁의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왜 나만 이래야 돼? 이런 감정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러는데 왜 나만 이래야 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다른 집 남편들은 다 설거지 되는데 왜 우리 집 남편은 이 인간은 설거지도 안 하는 거야? 나만 이래야 돼? 계속 이런 감정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걸로 인해서 습진이 생겨 습진. 물 묻혀서 습진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물에다가 손을 많이 넣어서 습진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넣어도 습진 안 생긴 사람 안 생겨요. 근데 왜 나만 이래야 돼 하는 감정 상태를 조절이 안 되면 습진이 생겨요. 밥을 차려줬더니 밥만 먹고 빨딱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고 있어요. 얼마나 성질나냐고. 밥 먹은 사람이 설거지를 해요. 왜 내가 해야 돼? 설거지하면서 막 투덜투덜 하잖아. 접시를 떼버릴까? 젓가락 던져버릴까? 인간들은 밥만 먹고 그냥 지네들끼리 TV만 보고 있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감정이 기복이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집안 식구들은 힘들 때는 어떻게 조금씩 도와주는 것도 좀 필요해. 밥 먹었으면 빈 그릇이라도 어떻게 설거지 좀 갖다 주고 식탁을 좀 치워주면 얼마나 좋아요. 설거지는 안 하는 말이죠. 근데 이런 거조차도 안 하니까 왜 나만 이래야 돼. 이런 감정의 상태 때문에 호르몬에 불균이 생겨가지고 유방암이 생기고 자궁암이 생기고 갑상선암이 생기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유방암도 오른쪽에 유방암이 생기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사람들은 오른쪽 유방암이 생기고 육체적으로 너무 고생한 사람들은 왼쪽 유방암이 생기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면서 감정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냥 감사하고 또 이런 감정 조절을 좀 잘하는 거 화난다고 해서 바로 막 화낼 것이 아니라 안 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왼수 같은 놈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왼수도 그냥 나한테 필요하니까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되지 않지만 안 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없으면 이제 아쉽죠. 그쵸. 없으면 또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부모님도 있을 때 잘했을 때, 내가 있을 때 정말 잘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항상 후회를 하니까. 근데 그게 쉽게 돼요. 살면서. 근데 노력을 이제 해보아야 된다는 것이지.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 번에 바꾸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딱 들으신 것 중에서 이건 내가 이번부터 한 가지만 내가 딱 한 번 하겠다. 이것만. 다른 거 이것저것 다 빼고 한 가지만 딱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됐으면 어떻게 너무 잘했다라고 하고 다음에 또 한 가지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변화를 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변화 안 됩니다. 언제 변화될까요? 죽으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변화가 돼. 내가 그때 좀 이렇게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이러는데 그걸 지금부터 변화를 한번 시켜보시라고. 조금씩 많이는 말고. 그러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정말 많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그냥 내가 오늘 스쿼트를 100개 해야지. 100개를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100개를 했어요. 내일부터는 다리 아파서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오늘은 한 개. 그냥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한 개. 내일은 2개. 다음날은 3개. 다음날 5개. 5개인데 너무 아프다. 그러면 5개 하지 말고 그냥 4개. 이렇게 해서 한 달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욕심부려서 100개 해야지, 200개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조금씩 한번 바꿔보시는 거 해보시고 절대 나이 먹어서 큰 문제가 빨리 생기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 잘 한번 해보시고